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스튜디오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의 유망 히든 챔피언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훈증권 오연지 애널리스트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뭐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미국 증시가 어저께 FOMC 의사록 발표한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급등한 지수도 급등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낙폭을 좀 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일부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쪽 관련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특히나 소비재 쪽 그리고 반도체, IT 쪽에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서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의사록 관련해서는 7월 이제 CPI 같은 경우가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경기 긴축 경기 하방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단서를 좀 달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도 당분간 이런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간단히 좀 보게 되면은 뒤에서도 종목단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IT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당분간 조금 돌아오기까지는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에 오히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금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계속 좀 변동성은 해당 섹터들 위주로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현진 연구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사실 순환매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기업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 소개해 줄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 업체인데 백산 같은 경우 간단히 먼저 어떤 업체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제 스포츠용 신발에 이 합성 피혁을 납품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나 어떤 필수 소비재에 대한 제품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 방어력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스포츠용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소비재이긴 하겠지만 사실 그 브랜드별로 어떻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게끔 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백산의 실적도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간단히 리뷰를 드리면은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2분기가 계절적으로는 가장 비수기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나 이제 연말에 갈수록 좀 더 성수기적인 측면을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80억 원이라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백산의 이제 고객사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글로벌 스포츠용 신발의 수요가 아직까지 좀 견조하다는 거고요. 다만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았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2분기 아까 실적을 보여주셨는데 네. 2분기에는 일회성이지만 비용단에서의 부담이 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글쎄요. 나이키가 워낙 독보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네. 제품 단가가 전이가 된 건가요? 2분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그 제품 가격의 전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사실 저희 뉴스 통해서도 보겠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별로 계속 가격 인상을 해왔거든요. 가격 전가력이 워낙에 높은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 둔화도 크게 없을 걸로 보여져서 3분기 지금 7월 이후부터는 백산도 가격 전이를 이제 고객사 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도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전인데 사실 언론 통해서도 일부 협의 중이다라는 언론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국내 이제 현대기아차 향으로는 차량용 내장재 합성 피혁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 비중도 한 20% 전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위주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메이커들이 천연 가죽이나 아니면 유해 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PVC 피혁 쪽은 사용을 좀 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9년 이후부터는 천연 가죽을 전혀 쓰고 있지 않고요. 이러한 점이 향후에도 이제
그 테슬라나 유수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량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구성 있는 합성 피혁에 대한 납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국내 제조사들 위주로 계속 좀 꾸준하게 납품한 이력이 있는 백산이 좀 모멘텀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영원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산을 쭉 보니까 네.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탄탄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의 전망이 또 1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은 어떻습니까? 해외 비즈니스 라인은 좀 말씀 주시죠. 해외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사실 백산의 그 전략 자체가 그 생산 기지가 있는 곳 옆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갖고 좀 더 밀착 대응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 공시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향후에 뭐 해외향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이제 북미 쪽에 여러 뭐 유수의 글로벌 전기차나 뭐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북미 쪽으로도 아마 여태 동안 전략을 미루어 봤을 때는 추가 증설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익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상향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히든 챔피언은 백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